여러분, 낮잠이 건강의 비밀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낮에 스르르 잠들었다가 나 너무 게으른 건 아닐까? 하고 죄책감 느끼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요, 그 낮잠이 여러분의 혈압을 낮추고 기억력을 되살리고 심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 평생 부지런하게 살아오신 우리 시니어분들, 이제 낮잠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낮잠은 게으름이 아니라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건강의 휴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낮잠에 대해 잘못 알고 계셨던 이야기부터 왜 낮잠이 꼭 필요하고 어떻게 자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시니어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67세의 김순자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요즘 낮에 자꾸만 졸려서 잠깐씩 눈을 붙이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밤에도 잠이 안 와서 고생이에요. 또 다른 분인 72세의 박영수 할아버지께서는 젊을 때는 밤에 한 번 자면 아침까지 쭉 잤는데 요즘은 새벽 3시, 4시에 자꾸 깨어나서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낮에 졸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정상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이런 고민들을 들으면서 저는 많은 분들이 낮잠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생각으로는 낮잠이 게으른 것이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죠.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분들은 평생 부지런히 살아오셨기 때문에 낮에 잠을 자는 것이 마치 나태한 행동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최근 의학 연구들을 보면 낮잠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놀라운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건강관리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선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수면 패턴이 어떻게 변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젊을 때는 밤에 깊은 잠을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났는데 나이가 들면서 밤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는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또한 체온 조절 능력도 떨어지면서 잠들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수면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평균적으로 밤에 5번에서 6번 정도 깨는 것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것들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런 변화 때문에 낮에 졸음이 오는 것은 우리 몸이 부족한 잠을 보충하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낮잠이 우리에게 어떤 좋은 점들을 가져다 주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억력 향상 효과입니다. 63세의 이명희 할머니는 평소 건망증이 심해서 고민이 많으셨어요. 손자 이름을 깜빡하거나 약 먹는 시간을 놓치는 일이 자주 있었죠. 그런데 규칙적으로 낮잠을 자기 시작한 후 3개월 정도 지나니까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시더군요. 실제로 수면 연구에서 낮잠이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을 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훨씬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낮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혈압 조절 효과입니다. 69세의 정광수 할아버지는 고혈압 때문에 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매일 오후 1시 30분에 20분씩 낮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 혈압이 상당히 안정되었고 약의 용량도 줄일 수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의학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낮잠은 혈압을 평균 5에서 7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혈압약 한 알의 효과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낮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의 교감신경 활동이 줄어들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관이 이완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65세의 최영자 할머니는 감기에 자주 걸리고 몸이 허약하다고 느끼셨어요. 그런데 낮잠을 규칙적으로 자기 시작한 후로는 감기도 덜 걸리고 전반적으로 몸의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하시네요. 우리가 잠을 잘 때 면역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낮잠도 마찬가지로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심장 건강에 좋다는 점입니다. 73세의 한승철 할아버지는 심장이 약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셨어요. 그런데 낮잠을 규칙적으로 자기 시작한 후로는 심장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의학 연구에서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 낮잠을 자는 사람들이 전혀 자지 않는 사람들보다 심장 질환 위험이 48%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낮잠이 심장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이에요.
5번째는 우울감 해소입니다. 68세의 조미영 할머니는 남편을 여의고 나서 우울감이 심했어요. 하루하루가 무기력하고 재미가 없었는데 낮잠을 자기 시작한 후로는 기분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군요. 낮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가 낮아지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감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6번째는 집중력 향상입니다. 71세의 김태호 할아버지는 독서를 좋아하시는데 요즘 들어 책을 읽다가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집중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낮잠을 자고 난 후에는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진다고 하시더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분 정도의 낮잠 후에는 집중력이 34% 향상되고 주의력도 100%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낮잠을 자는 동안 뇌의 피로 물질이 제거되고 뇌세포가 재충전되기 때문이에요. 7번째는 창의력 증진입니다. 66세의 박순희 할머니는 취미로 그림을 그리시는데 낮잠을 자고 난 후에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더 잘 떠오르고 작품 활동이 더 활발해진다고 하시더군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서로 다른 정보들이 연결되고 재조합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생성되는 것이죠. 많은 예술가들과 발명가들이 잠에서 깨어난 후 영감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8번째는 소화 기능 개선입니다. 74세의 신영호 할아버지는 식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서 낮잠을 자기 시작하니까 소화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우리가 잠을 잘 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소화액 분비가 증가하고 위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따라서 적절한 낮잠은 소화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9번째는 통증 완화 효과입니다. 70세의 이순옥 할머니는 관절염 때문에 무릎과 어깨가 아프셨어요. 그런데 낮잠을 자고 난 후에는 통증이 덜하다고 느끼신다고 하시더군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하는 엔돌핀이 분비됩니다. 또한 근육과 관절의 긴장이 풀리면서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어요. 10번째는 피부 건강 개선입니다. 65세의 김영순 할머니는 피부가 거칠고 주름이 많아서 고민이었는데 낮잠을 규칙적으로 자기 시작한 후로는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윤기가 생겼다고 하시더군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피부 세포의 재생과 회복이 일어납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피부에 영양분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낮잠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올바른 방법으로 자야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낮잠을 자면 오히려 밤잠을 방해하고 컨디션을 나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올바른 낮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낮잠이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봤는데요. 어떠세요? 이제 낮잠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셨나요? 낮잠은 결코 게으른 것이 아니라 우리 건강을 위한 중요한 투자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 7천자, 이제 낮잠이 우리에게 좋다는 것을 알았으니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낮잠을 잘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낮잠을 자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자서 오히려 피곤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먼저 낮잠의 최적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상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가 가장 좋은 낮잠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대에는 자연적으로 우리 몸의 체온이 떨어지고 졸음이 오는 시기거든요. 62세의 강민호 할아버지는 처음에 오후 4시쯤 낮잠을 자곤 했는데 그러면 밤에 잠이 안 와서 고생했어요. 그런데 낮잠 시간을 오후 1시 30분으로 바꾸니까 밤잠도 잘 오고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하시더군요. 낮잠의 길이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낮잠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입니다. 이 정도 시간이면 우리 뇌가 휴식을 취하면서도 깊은 잠에 빠지지 않아서 깨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낄 수 있어요. 67세의 박정희 할머니는 처음에 1시간씩 낮잠을 자곤 했는데 깨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몸이 더 피곤했어요. 그런데 낮잠 시간을 20분으로 줄이니까 깨어날 때 훨씬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졌다고 하시더군요. 만약 20분보다 오래 자면 우리는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 깨어나면 수면 관성이라는 현상 때문에 오히려 더 졸리고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상태를 흔히 잠을 잘못 잤다고 표현하죠. 하지만 때로는 30분 정도의 조금 긴 낮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거나 몸이 특히 피곤할 때는 30분 정도 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만 하고 평소에는 20분 내외로 자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을 자는 환경도 중요합니다. 너무 밝은 곳에서는 잠들기 어렵고
너무 어두우면 깊은 잠에 빠져서 깨어나기 어려워요. 커튼을 반쯤 치거나 아이 마스크를 사용해서 적당히 어둡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70세의 송영수 할아버지는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낮잠을 자곤 했는데 잠이 깊게 들지 않고 자주 깨어났어요. 그런데 조용한 방에서 커튼을 치고 자니까 훨씬 편안하게 잘 수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온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들기 어렵죠. 여름에는 에어컨을 적당히 틀어서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18도에서 22도 사이가 가장 적절한 온도라고 합니다. 낮잠을 자는 자세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침대나 소파에서 누워서 자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건이 안 되면 의자에 기대어서 자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목과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쿠션을 받치는 것이 중요해요. 69세의 최순덕 할머니는 딱딱한 의자에서 목을 꺾고 자다가 목이 아프고 어깨가 결렸어요. 그런데 목 쿠션을 사용하고 발받침을 놓고 자니까 훨씬 편안하게 잘 수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낮잠 전후의 습관도 중요합니다. 낮잠 전에는 커피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6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낮잠 전에 마시면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대신 따뜻한 우유나 허브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잠들기 쉽게 해주고 카모마일차나 라벤더차 같은 허브차는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64세의 안병수 할아버지는 낮잠 전에 항상 커피를 마시곤 했는데 그러면 잠들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커피 대신 따뜻한 우유를 마시기 시작하니까 훨씬 쉽게 잠들 수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낮잠을 자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목과 어깨를 돌리고 허리를 살짝 비틀어주는 정도의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면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호흡법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잠들기 전에 깊고 느린 호흡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참았다가 4초 동안 내쉬는 방법을 반복하면 도움이 됩니다. 71세의 김옥희 할머니는 잠들기 전에 항상 마음이 바쁘고 잡생각이 많아서 잠들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깊은 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하니까 훨씬 쉽게 잠들 수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낮잠 후에는 5분 정도 침대에 누워서 천천히 몸을 깨우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변할 수 있고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깨어난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빨리 각성 상태로 돌아올 수 있어요. 알람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0분 후에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해두면 너무 오래 자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알람 소리가 너무 크거나 자극적이면 깨어날 때 불쾌감을 느낄 수 있으니 부드러운 소리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66세의 홍영철 할아버지는 알람 없이 자다가 2시간씩 자버리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그런데 20분 알람을 설정하고 나서는 적절한 시간에 깨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낮잠의 규칙성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시간 동안 자는 것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규칙하게 자면 오히려 몸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분들이 매일 낮잠을 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만 자는 것이 좋습니다. 73세의 이경숙 할머니는 매일 낮잠을 자면 밤에 새벽 2시까지 잠이 안 왔어요. 그런데 격일로 낮잠을 자니까 밤잠도 잘 오고 낮에도 피곤하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낮잠을 못 자는 날에는 명상이나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서 10분 정도 마음을 비우는 것만으로도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식사와 낮잠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식사 직후에 바로 자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서 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잠들기 어려우니 적당히 먹는 것이 중요해요. 68세의 박창수 할아버지는 점심을 많이 먹고 바로 자려고 하면 속이 거북하고 잠들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점심을 적게 먹고 30분 후에 자니까 훨씬 편안하게 잘 수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운동과 낮잠의 관계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격한 운동 직후에는 몸이 흥분 상태에 있어서 잠들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은 오히려 잠들기 쉽게 해줍니다. 복용하는 약물도 낮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혈압약이나 심장약은 졸음을 유발할 수 있고 반대로 일부 약물은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해서 낮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72세의 신영진 할아버지는 새로운 혈압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후로 낮에 너무 졸려서 일상생활이 어려웠어요. 의사와 상담한 후 복용 시간을 조정하니까 적절한 정도로 낮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계절에 따라서도 낮잠 패턴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날이 길고 더워서 낮잠이 더 필요할 수 있고, 겨울에는 해가 짧아서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우울감이 생길 수 있어요. 계절의 변화에 맞춰서 낮잠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잠을 자는 장소도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만 자는 것이 아니라 공원 벤치나 도서관의 조용한 공간에서도 짧은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다만 안전한 장소인지 확인하고 귀중품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5세의 권미숙 할머니는 손자를 돌봐주러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공원에서 잠깐 눈을 붙이곤 했어요. 벤치에 앉아서 20분 정도 눈을 감고 있으면 집에 도착했을 때 훨씬 개운하다고 하시더군요. 낮잠을 방해하는 요소들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끄러운 소음, 너무 밝은 빛, 불편한 자세, 스트레스, 걱정 등이 낮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이런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을 수 있어요. 건강 문제, 경제적 문제, 가족 문제 등이 마음에 걸려서 잠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잠들기 전에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74세의 장경호 할아버지는 자식들 걱정 때문에 잠들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낮잠을 자기 전에 지금은 휴식 시간이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며 걱정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하니까 훨씬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낮잠 후 활동도 중요합니다. 깨어난 후에는 가벼운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일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완전히 깨어나고 저녁까지 활기차게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격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 후에는 몸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갑작스러운 운동은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67세의 정명수 할아버지는 낮잠 후에 바로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다가 무릎을 다쳤어요. 그 후로는 낮잠 후에 충분히 몸을 깨운 다음에 운동을 하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낮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안정시켜줍니다. 건강한 낮잠을 위해서는 밤잠의 질도 중요합니다.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면 낮에 과도하게 졸릴 수 있고 이는 정상적인 낮잠과는 다릅니다. 만약 밤잠에 문제가 있다면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70세의 김영애 할머니는 밤에 잠을 못 자서 낮에 3시간씩 자곤 했어요. 이는 건강한 낮잠이 아니라 밤잠 부족을 보충하는 것이었죠. 수면 전문의와 상담한 후 밤잠을 개선하니까 낮잠도 적절하게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낮잠을 자는 동안 꿈을 꾸는 것도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짧은 낮잠 동안에도 우리 뇌는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기억을 정리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꿈을 꾸었다고 해서 잠을 잘못 잤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낮잠은 선택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모든 사람이 낮잠을 자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각자의 상황과 체질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잠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휴식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7천자. 지금까지 우리는 낮잠의 놀라운 효과와 올바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낮잠을 시작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갑자기 완벽한 낮잠을 자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만 눈을 감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61세의 오순희 할머니는 처음에 낮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잘 안 왔어요. 그런데 처음 일주일은 그냥 눈만 감고 있고 두 번째 주부터는 조금씩 잠이 들기 시작했다고 하시더군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20분 정도 낮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낮잠을 자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안 방법도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더라도 눈을 감고 조용히 쉬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로 회복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를 조용한 각성 상태라고 하는데 실제 잠을 자지 않더라도 뇌의 휴식에 도움이 됩니다. 명상이나 깊은 호흡도 좋은 대안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10분 정도 깊은 호흡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68세의 임태준 할아버지는 잠을 자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의자에 앉아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을 선택하셨는데 이것만으로도 오후 시간을 훨씬 활기차게 보낼 수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낮잠을 자는 것이 어려운 상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자를 돌봐야 하거나 일을 해야 하거나 외출 중일 때 등이 그런 경우죠. 이런 상황에서는 마이크로 휴식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휴식은 1분에서 3분 정도의 아주 짧은 휴식을 여러 번 취하는 방법입니다. 화장실에서 잠깐 눈을 감고 있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깊은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72세의 한영자 할머니는 손자를 돌보느라 제대로 된 낮잠을 자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손자가 혼자 놀 때마다 2분에서 3분씩 눈을 감고 쉬는 것을 반복하니까 하루 종일 피로하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낮잠과 관련된 흔한 오해들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시간에 적절한 시간 동안 자면 오히려 밤잠의 질이 좋아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오해는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깊은 잠이 줄어드는 것이지 전체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밤잠과 낮잠을 합치면 젊을 때와 비슷한 수면 시간을 유지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오해는 낮잠이 게으름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낮잠은 건강관리의 한 방법이며 오히려 더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75세의 고명수 할아버지는 평생 낮잠은 게으른 사람이 자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의사의 권유로 낮잠을 자기 시작한 후로는 오히려 더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낮잠을 자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점진적인 방법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주차에는 매일 같은 시간에 5분씩 눈을 감고 있기만 하세요. 2주차에는 10분으로 늘리고 3주차에는 15분, 4주차에는 20분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몸을 적응시키면 자연스럽게 낮잠 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 급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서 잠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63세의 서미영 할머니는 처음에 무리해서 30분씩 자려고 했다가 잠이 안 와서 포기할 뻔했어요. 그런데 5분부터 천천히 시작하니까 한 달 만에 자연스럽게 20분 낮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낮잠과 운동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분들은 낮잠의 질이 더 좋아집니다. 하지만 운동 시간과 낮잠 시간의 간격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침에 가벼운 운동을 하면 오후 낮잠 시간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반대로 낮잠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하면 몸이 완전히 깨어나면서 저녁 시간을 활기차게 보낼 수 있어요. 69세의 최병철 할아버지는 아침에 30분 정도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후 1시 30분쯤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서 편안하게 낮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낮잠과 식사의 관계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점심 식사는 낮잠의 2시간 전에 가볍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소화 때문에 잠들기 어렵고 너무 배고프면 허기 때문에 잠들기 어려워요. 또한 낮잠 전후에는 수분 섭취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화장실 때문에 잠이 깨고 너무 적게 마시면 목이 마르거나 두통이 생길 수 있어요. 71세의 박정순 할머니는 낮잠 전에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러면 10분 만에 화장실 때문에 깨어나곤 했어요. 적당량의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 자니까 훨씬 편안하게 잘 수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계절별 낮잠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봄에는 꽃가루 때문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창문을 닫고 자는 것이 좋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적절히 사용하되 너무 차갑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을에는 일교차가 크니까 이불을 적절히 조절하고 겨울에는 충분히 따뜻하게 하되 너무 건조하지 않게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66세의 신현주 할머니는 겨울에 난방을 너무 세게 틀어놓고 자다가 목이 아프고 감기에 걸렸어요. 그 후로는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고 가습기를 사용하니까 훨씬 편안하게 잘 수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낮잠 중에 꿈을 꾸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에서도 꿈을 꿀 수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꿈의 내용이 불안하거나 무서웠다면 스트레스나 걱정 때문일 수 있으니 낮잠 전에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반대로 좋은 꿈을 꾸었다면 그것도 좋은 신호입니다. 우리 뇌가 편안한 상태에서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74세의 이춘식 할아버지는 낮잠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나는 꿈을 자주 꾸셨어요.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그 꿈이 마음의 위안이 되고 하루를 더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게 해준다고 하시더군요. 낮잠을 방해하는 소음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완전히 조용한 환경을 만들기 어렵다면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화이트 노이즈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선풍기 소리나 빗소리 같은 일정한 소음은 오히려 잠들기 쉽게 해줄 수 있어요. 67세의 조영희 할머니는 아파트 위층 소음 때문에 낮잠을 자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귀마개를 사용하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으니까 훨씬 편안하게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낮잠과 약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수면제나 진정제를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해서 낮잠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부 감기약이나 알레르기약은 졸음을 유발할 수 있으니 복용 후에는 자연스럽게 낮잠을 자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약물에 의존해서 낮잠을 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오는 졸음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70세의 홍길수 할아버지는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셨는데 낮잠 시간과 겹쳐서 하루 종일 졸리셨어요. 의사와 상담한 후 복용 시간을 조절하니까 적절한 낮잠과 밤잠을 모두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낮잠 후 활동 계획도 미리 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깨어난 후에 할 일이 있으면 더 쉽게 잠에서 깨어날 수 있어요. 친구와의 약속이나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취미 활동 등을 낮잠 후에 계획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73세의 김말순 할머니는 낮잠 후에 손자와 함께 산책하는 것을 약속으로 정해두셨어요. 그러면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어나고 손자와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일석이조였다고 하시더군요. 마지막으로 낮잠이 주는 심리적 효과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낮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을 줍니다. 오전에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를 털어내고 오후와 저녁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할 일이 많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낮잠을 경계로 하루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더 알차고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68세의 안순옥 할머니는 낮잠을 자고 나면 마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오전에는 집안일을 하고 낮잠 후에는 취미 활동이나 친구들과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루를 더 풍성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 지금까지 낮잠의 모든 것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낮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기억력 향상, 혈압 조절, 면역력 강화, 심장 건강, 우울감 해소, 집중력 향상, 창의력 증진, 소화 기능 개선, 통증 완화, 피부 건강 개선 등 정말 많은 좋은 효과들이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절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어떤 분은 매일 20분씩, 어떤 분은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어떤 분은 낮잠 대신 명상이나 휴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의 신호를 잘 듣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천천히 꾸준히 시도해 보시면 분명히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을 부탁합니다. 낮잠을 통해 더 활기차고 건강한 시니어 라이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낮잠, 건강한 하루, 건강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